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1월 15일 방송에 특집 부정선거 보고서 조반 퓰리처라는 이 그 교수인데요. 이 교수의 발표 내용 보고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메인 타이틀은요. 해킹 전쟁 우리는 선거일에 중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보수주의자들의 잠깐만, 실수. 지금 뭐 누르겠니? 실수로 좀. 자, 미국 대선 부정선거 보고서고요. 이건 이제, 보고서 발표한 분은 조반 퓰리처라는 스탠포드 대학 교수님입니다. 근데 약간 그 의과대 쪽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외에도 이런 부정선거의 분석이나 이런 것도 이제 하시는 걸로 봐서, 뭐 복수의 어떤 전공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핵심은요. 선거 당일날 중국을 포함해서 65개국에서 무작위 엄청난 대량의 그 무자비한 인터넷 해킹 공격이 있었다. 이런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메인 타이틀 화면으로도 보여드렸는데 전 세계 각지에서 지금 해킹 공격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그림으로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보이게 비디오로 이분이 이제 정리를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비디오로 실시간 기록을 남겨놨는데 이게 당시에 아마 이걸 직접 확인해야지만 기록이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해안이 있어서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킹이 있을 가능성을 미리 예견하고 이런 것을 추적을 당시에 한 것 같습니다. 그 선거일 당일에. 그래서 이제 이 IP를 추적을 한 그런 이제 도식도인데요. 외국에서 해킹이 들어온 걸 보여주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미국 7개 주에 그러니까 주요 경합주인 거죠. 다른 데는 하지도 않았대요. 경합주 7개 주에서 630개 카운티 선거사무소의 도미니언 장비가 해킹이 되는 것을 완전 실시간으로 또렷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IP를 추적을 해봤더니 중국, 러시아, 이탈리아,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등등 키르기스탄까지 65개국이 연루가 됐다. 근데 그 중에서 중국이 메인 역할을 한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비디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디오가 보시면 깜짝 놀랄 건데 비디오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긴 건데 조금 스킵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지금 험머라고 하는 데이터 IP의 어떤 트래픽을 감지하는 추적 장비인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어떤 장비인지 모르겠는데요. 11월 3일 지난 선거가 있었던 날 도미니언 장비가 투표소에 돌아가고 있고 많은 일반 미국 시민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 투표소로 갔을 겁니다. 근데 외국의 국가와 국가 간의 IP 트래픽을 추적해 보니까 지금 이런 게 발견이 된 거죠. 자, 도미니언 장비하고 연결된 거예요. 도미니언 장비. 도미니언 장비가 연결이 된 건데 도대체 왜 외국하고 연결이 되냐는 겁니다. 외국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정말 안타깝게도 한국에는 이런 해안을 가진 분이 없고 없어서 이런 거를 이제 확보를 못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미국에는 이 국가 내 어떤 그 트래픽을 일반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수님이 어쨌든 이렇게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봐요. 한국은 아마 그런 게 없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미국에 이렇게 IP가 어떤 식으로 외국에서 공격 오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장비를 다 이걸 좀 대학 교수가 이제 확인할 수 있나 봅니다. 보니까 지금 중국도 중국에서도 이게 뭐 나오고 있죠. 데이터 흐름이 중국에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나라들에 갔다고 해서 다른 나라들도 각각이 다 아주 큰 비중이 있는 건 아니에요. 메인 핵심은 좀 중국이었다고 좀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처음에 출발을 하는 게 쭉 보이시죠? 중국에서 출발을 하고 이게 지금 넓게 보려다 보니까 절반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지도가 이어지는 식으로 이제 쭉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절반만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가운데도 잘 보이고 끊어지는 데가 없는 것을 전체 흐름을 보기 위해서 지도를 조금 옆으로 좀 더 확장을 시킨 거예요. 좀 일부러 중복이 되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중국이고 여기도 중국인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출발을 중국에서 한 것들이 점점 접속이 많아집니다. 어디로? 모든 이 해킹의 공격이 미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실시간으로 본다는 것 자체도 참 이걸 자료를 만들어주신 분께 고맙기도 하고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공격을 하는 것도 정말 대단하고, 이런 것들을 또 이제 기록을 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한 이 기술력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킹이다, 공격을 했다, 외국에서 공격이 들어왔다, 중국이 했다, 어디가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들어온다 해도 우리가 참 느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엄청난 대략의 공격이 들어온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그 지도를 그 위성 지도로 바꿨어요. 위성 지도로 하니까 또 이런 모습이 보이고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 대단합니다. 이게 지금 보세요. 보세요, 이거. 이거 미국을 이게 어디 주지? 엘리바마. 엘리바마 준 것 같은데요. 이 보세요. 이게 이 모여 있는 게. 이 경합주 지역에서는 이런 식으로 총 630개의 카운티에서 이런 식으로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카운티가 전체가 630개인데 도미니언 장비는 630대 이상이겠죠. 당연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경합주에서 엄청난 조작들이 들어오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확대를 하는 걸 한번 보세요. 확대 어마어마하죠. 이게 다 어디냐? 투표소입니다. 투표소. 아까 그게 조지아였다고요? 네네. 글자를 알리바마를 본 것 같아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조작이 됐고요. 요거는 뭐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모르겠어요. 65개국, 이 국가를 이제 추적한 것 같은데, 65개국께서, 7개 주에 630개 카운티를 공격하고 있는 지금 모습이다. 해킹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 잠깐 처음부터 좀 잠깐 볼까요? 네. 뭐, 어쨌든 여기가 어디지? 네. 뭐, 미국에서 유럽 쪽으로 어디는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탈리아였나? 이탈리아, 중국. 이렇게 쭉 연결돼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점점. 근데 이걸 왜 그러면 65개국이 왜, 이렇게 많냐? 뭐 몇 군데서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건 뭐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 국가들이 전체가 다, 동시에 다 공범일 수도 있고요. IP 우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갔다가, 요 나라로 갔다가 몇 번 돌려서 공격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전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우회를 하는 것도 이런 아주 이제 비밀스러운 작업을 한다면 기본적인 IP 우회를 하는 뭐 VPN 업체 같은 데를 이용할 수는 없거든요. 자체적인 IP 우회용의 서버를 또 거쳤을 겁니다. 그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거쳤던 어떤 그 선거에 직접 연관이 안 됐다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이런 아주 비밀스러운 작업을 할 때는 여기 이 IP들이 거쳐간 나라들이 다 연관이 있습니다. VPN 이용한 거 아닐까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요. VPN 연결한 걸 많은데 VPN을 한 번 쓴 게 아니라 여러 번을 습니다. 요리 갔다 저리 갔다 이제 IP를 속이기도 하고, 예, VPN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그 감추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진행됩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이렇게 엄청난 대량의 조작을 했죠. 이런 내용을 지금 증거를 이제 올려주셨는데 이거를 이제 마지막에 제가 마지막 최종 정리를 하겠지만 이게 지금 전쟁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전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요즘은요 유치하게 뭐 전쟁을 하는데 뭐 항공모함, 뭐 핵미사일, 뭐 총 들고 총 쏘고 이러지 않습니다. 요즘은 정보전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한 나라가 한 나라를 공격한 겁니다. 혹은 여러 개의 나라가 여기를 공격한 겁니다. 물론 여기는 우리 지금 이탈리아와 그 이탈리아 국가 그 위치상으로 배후는 중국이지만 위치는 이탈리아에서 뭐 오바마와 함께 부정선거의 어떤 증거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 요즘의 시대는 이렇게 외국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서버의 어떤 이런 공격을 통해서
한 나라를, 뭐, 이 배우는 딥스테이트를 수도 있지만, 딥스테이트와 긴밀한 연관이 되어 있는 중국, 그리고 중국이 이제 메인으로 보는데, 뭐, 러시아나, 뭐, 이탈리아나, 독일이나, 줄줄이 지금 가는 거죠. 그리고 뭐, 독일도 요즘은 꼬랑지 내렸더라고요. 요즘 뭐, 잠깐 딴 얘기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를 조금 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 전쟁들이 문화전쟁, 이미 문화전쟁은 되고 있죠. 딥스테이트의 어떤 그런 문화, 정말 뭐 사탄을 찬양하는, 그리고 악마에게 영혼을 팔고 자살을 미화하는, 그리고 뭐 아동과 이제 어떤 사랑을 나누는 것 같은 이상한 그런 내용들이 음악에도, 영화에도, 그런 대중문화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과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의 그 문화 전쟁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죠. 페미니즘도 좌파 문화죠. 뭐 중국에서 이걸 공격을 한 그런 문화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 페미니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운동들이 있습니다. 뭐 종교적이라든지 이런 그런 문화적인 그런 공격들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이런 경우에는 뭐 그 말고도 많이 있죠. 관세 전쟁도 있죠. 관세 전쟁. 그리고 또 외교 전쟁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실질적인 옛날에 총과 칼을 쓰는 시대와는 달리 이런 다양한 전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가장 무서운 게 뭐냐? 로비하는 거죠, 로비. 정치인들 로비. 근데 정치인들 로비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죠? 돈이 많이 안 들어갈 방법이 있어요. 권력을 주는 거죠. 내가 이 사람한테 권력을 줘요. 어떻게? 내가 권력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확실하게 내가 권력을 줄 수 있다. 딥스테이트 세력이라고 한다면 이 딥스테이트 세력에 내가 확실히 권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권력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줄을 설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럼 너는 충성 맹세를 해. 왜냐? 배반도 할 수 있으니까. 배반할 수도 있으니까 충성 맹세를 해. 아, 그래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아동 성폭행을 해. 내가 보는 앞에서. 그리고 나는 비디오를 찍을 거야. 아, 그거는 못 하겠어요. 아, 그래? 그럼 너는 비밀을 들었으니까 그 사람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근데 어쨌든 차근차근 어떤 일련의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그런 유아 성폭행이나 유아 살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무서운 집회는 이렇게 선별을 해서 또 포함시켜줬죠. 어쨌든 이런 충성맹세를 하면 뭘 한다? 의원 자리 주는 거죠. 의원 자리.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지금 보시잖아요. 여러분이 화면으로 보시는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공격을 누가 했다? 65개 국가에서. 주동자는 누구다? 중국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공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놓고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서 이걸 아셔야 돼요. 요즘은 전쟁을 이렇게 한다. 요즘은 전쟁을 이렇게 한다. 반대로 또 이렇게 아셔야 돼요. 해킹을 했다. 부정선거다. 선거의 사기다. 선거 조작을 했다라고 할 때 저 국가에서 우리나라에게 핵미사일을 쏜 것만큼의 아주 심각성을 느껴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이런 그 그래프들 이런 움직임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더 드셔야 되냐? 부정선거를 잘 모르는 사람은 또 이런 걸 모를 거예요. 이런 공격기, 이런 보이지 않는 인터넷을 통한 이 공격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무섭다는 건지를 알아야 돼요. 핵미사일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왜냐? 우파 쪽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을 시키고 심리적으로 고립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정말 내가 원하는 멋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오히려 국가를 미사일을 쏴버리잖아요. 핵미사일을 날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방사능 오염되고 거기 다시 건물 다시 세워야 되지, 도로 다시 깔아야 되지, 복잡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아예 그 사람들의 사고 방식과 이런 거를 정책들을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도 지난번 제가 방송할 때 지금 우리에게 너무 안 좋은 법안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막아주세요라는 걸 제가 못 봐서 입법 예고 지금도 쓰시네요. 입법 예고 반대에 대해서 정말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신데 지금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공격을 하는 게 우리나라를 정말 사랑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말만 무늬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완전히 중국에 포섭이 된 그런 중국 국회의원들이
우리 국민들을, 한국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악법들을 쏟아내는 거죠. 뭘로? 이런 방법으로 한 겁니다. 이런 방법. 그러니까 이런 보이지 않는 공격이 더 무섭다. 인터넷 공격, 해킹 공격. 이게 훨씬 더 무서운 공격이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북한도 그렇지, 중국도 그렇지, 러시아도 그렇지, 미국도 그렇지. 지금 이 사이버 국가, 사이버 범죄, 사이버 전쟁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에서도 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런 방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일부러 이런 방비를 안 하기를 원하는 그런 뭔가 또 세력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이걸 좀 마무리로 좀 길게 좀 얘기할 내용도 좀 미리 해버렸는데, 자, 어쨌든 이 내용이 좀 깁니다만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해서 지금 경합주에서 상당히 이기고 있을 때 그 TV 혹은 이제 인터넷 그 화면을 다 캡처를 해놓은 내용들입니다. 캡처를 한 건데 지금 이기고 있는 거죠. 이기고 있을 때 캡처를 한 겁니다. 언제? 11월 3일 날 저녁에 캡처를 한 건데 다음 날 어떻게 됐죠? 싹 바뀌었죠. 이게 웃긴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걸 이제 캡처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기는 상황에서 밤에 갑자기 집계가 중단됐다. 그리고 중단이 됐다가 다시 시작할 때 대량의 어떤 조작이 생겼다. 일반인들이 보더라도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대량의 조작이 있었다. 그렇게 보면 참 우리나라랑 똑같죠. 우리나라도 자고 일어났더니 엉망됐잖아요. 물론 밤새신 분들은 그 상황을 봤지만 피곤해서 자고 일어난 사람들은 황당했죠. 아주 많은 지역에서 다 민주당 이기는 걸로 뒤집어졌습니다. 근데 조작 방법이 이것도 참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조작을 했느냐? 투표를 이중으로 한 거예요. 한 사람 투표를 했어요. 이렇게 투표를 쭈르륵 했어. 근데 이거를 쭉 들고 나서 또다시 쭈르륵 넣어. 근데 웃긴 게 중복이잖아요. 중복인데 이제 숫자가 민주당 걸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또 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 우편 투표 같은 걸 했는데 우편 투표를 할 수 있게끔 우편을 보냅니다. 먼저 보내서 이걸 이제 누가 이제 뜯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체크를 하고 이제 우편을 또 다시 보내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죽은 사람이 이걸 뜯어가지고 이걸 체크를 한 거예요. 네, 신기하죠? 이런 일. 그리고 그 주에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다른 데서 온 것 같은 그 신상으로 된 유권자, 그 투표한 사람들, 그리고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 시민권자가 투표를 해야 되는데 뭐 자기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뭣도 없이 그냥 뭐 대충 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중범죄자의 유권자가 있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사형으로 지금 깜방에 들어가 있는데 뭐 물론 사형수들도 투표를 할 수 있는지는 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범죄자가 투표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좀 투표가 된 거. 그리고 가짜 투표 스토핑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가짜 투표 그리고 기타 불법 투표 국가 예를 들면 이제 외국에서 대량의 투표용지를 비행기로 뭐 가져왔다든지 뭐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한 6가지의 방법으로 투표 조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합주의 시간대별 누적 득표 현황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이미 많이 공개가 돼서 여러분들도 몇 번 봤을 것 같아요. 특히 지난 며칠이었죠? 그 상원 의원 1월 5일이 있죠. 1월 5일 날 그 개표가 진행되는데 그때 이게 나왔었습니다. 그때 이런 모양 그래프가 나왔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보시면 미시간주에서 이렇게 바이든 표가 민주당에 확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애리조나에서도 초기에 이미 확 올려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아주 간발의 차이로 이길 걸 사전에 미리 계산을 끝내놓은 겁니다. 이게 참 신기한 일이거든요. 어떻게 조작했는지 구체적인 조작 방법은 이 교수님이 파악한 내용까지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펜실베니아에서도 초반에 확 올라간 게 보입니다. 근데 이게 전자적으로 해킹이 된 거기 때문에 알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건 이제 조지아입니다. 조지아도 이제 약간 이제 그 새벽쯤에 확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께 한 번 또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 그 투표, 개표 상황을 이제 중계를 할 겁니다.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누적 그래프로 이 개표를 방송을 해야 됩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게 쭉 올라가다가 한 개 당만 특별하게 쫙 올라갈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게 아주 훌륭한 증거가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투표 방송을 정신없게 합니다. 정신없게. 어떻게 하냐? 대구를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쭉 있다가 또 가야지. 이번에는 대전을 가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가고 싶지 않다고 한 군데만 좀 길게 보여달라고. 아니면은 한 군데만 제대로 보여주지 않을 거면은 누적 그래프를 봐서 다른 데에 딱 보여줄 때, 그때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 그 해당 지역 외에 다른 지역 걸 조작을 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실시간 조작도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실시간 조작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실시간 조작이 된다면, 현재 보이는 게 한 지역 딱 보여주고 넘어가고, 근데 딱 보여줄 때, 그 순간에 딱 조작을 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일 때, 이 화면상에 안 보일 때는 얼마나 조작질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걸 볼 때, 정말 이걸 누적 그래프를 봐야 된다는 걸 강력하게 이건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또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누적 그래프도 감안해서 조작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게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누적 그래프도 공개를 꼭 해야 되고, 그리고 개표 상황표도 다 국민들이 다 일일이 공개 신청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해야 돼요. 개표 상황표 다 공개하고, 그리고 그 개표 상황표를 집계한 표, 전체 집계한 표와 누적 득표, 이를 이제 방송국에서 보내는 거 말고 실질적으로 선관위에서 집계한 거, 이것도 다 따로 다 기록해야 되고, 시간마다 지금 뭔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분 단위 이렇게? 아닙니다. 1분 단위, 초 단위로도 다 해야 돼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이제 좀 설명을 하다가, 우리나라의 부정선거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조금 이제, 첨가를 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좀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풀어서 얘기하니까. 자, 다음은, 이겁니다. 이 전체적인 시스템.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는 이제 해킹의 지도입니다. 사실 컴퓨터 해킹은요, 사람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몰라요. 그리고 컴퓨터 전문가들은 알 수 있지만, 컴퓨터 전문가들도 이제 아까 같은 이런 트래픽을 봐서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 조작이 됐고, 조작 코드는 어디서 어디로 갔고, 어디에서 실질적인 명령이 내려졌고, 서버는 어디에 있고, 이런 것들을 쭉 분석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도표로 만들어 내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걸 이제 이분이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간단하기는 했지만, 이런 식으로 미국 거는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미국이 상당히 허술해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했다 이런 건 아니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부정을 저지르기가 상당히 어렵고, 부정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이것을 조작이 드러나지 않도록 매끄럽게, 그리고 마지막에 표 한 차도 안 나게끔, 근데 한 차 초 많이 났죠. 그렇지만 정말 몇만 표 이러는 건데 표 차이는 그렇게 크게 안 나는, 10표나 몇 표 차이 안 나도록 하는 이 기술이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정말 좋아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양정철이 갔는지 모르겠어요. 양정철한테 좀 죄송합니다. 양정철 씨라고 안 할게요. 네. 기분 나쁘면 고소하든지. 부정선거를 획책한 이 양정철은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 양정철은 한국에서 직접 표에 도장을 찍는 이 절차가 남아있는 한국의 특성상 이것도 없앤다고 얘기하죠. 전자투표 바꾸겠다. 근데 지난번엔 잘 막았습니다. 또 어떻게 통과시킬지 몰라요. 어쨌든 이 전자투표가 되면 상당히 이걸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근데 그나마 우리나라는 본인이 직접 찍는 절차가 중간에 끼어있기 때문에 그 전에 조작을 하든지 다음에 하든지 조작을 한쪽에서 하면 이쪽에서 맞춰야 되고, 이쪽에서 있으면 이쪽 표를 또 맞춰놔야 되고, 맞춰놓는 게 상당히 번거롭고 복잡합니다. 이런 복잡한 시스템으로 한 우리나라는 정말 첨단 조작 국가다. 좀
뭐 좀 웃기는 민망한 그런 이제 뭐 좀 별로 자랑하고 싶지 않은 자랑스러운 내용인데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지금 조작을 했는데 미국은 아주 간편하게 했습니다. 간편하게 했는데 대신 간편하게 하면서 조작이 안 되도록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 막 이렇게 몇 번 돌렸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막 외국에서 막 뭔가가 왔잖아요. 쫙 왔잖아요. 그게 뭐냐? 그게 어디냐면은 요겁니다. 이거 악의적인 접근 활동 오른쪽에 있는 거 요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들어온 거예요. 어디로?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이 웹 서비스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이 서버가 독일에 있었다고 합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라는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아마존의 이 웹 서비스라고 하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클라우드 서비스는 뭐냐면은 그냥 서버가 수십 대 수백 대가 막 수천 대가 연결돼서 하나의 유기체처럼 동작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하게 어떤 서버에서 잘못됐으면 그 서버를 지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전체적으로 가상의 서버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딱 집을 수 없는 구체적인 서버가 아니라 여러 개의 서버가 동시에 어떤 역할들을 그때그때 맞춰서 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실체적인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구름 같다, 마치 구름 같은 모양으로 모여있는 서버들이다라고 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AWS라고 하는 이 회사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서버인데 그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이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아마존 웹 서비스는 이걸 임대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동산의 어떤 그 공장들을 갖고 있는 그 공장 인데 그 임대인인 거죠. 공장 임대인이 이 회사들에게 여기서 여기까지는 네가 써 이런 식으로 이제 빌려주는 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아마존은 많이 들어봤죠. 이 아마존이 이번에 그 팔러 트위터가 망하니까 트위터 대신 쓴 트럼프 대통령의 팔러를 박살내버리는 회사입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가. 냄새가 나죠? 네. 그러니까 이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사이틀 서버, 또 사이틀 서버라고 하면은 여러분 또 아실 겁니다. 도미니언 서버의 어떤 그 브레인 역할을 한 이 서버입니다. 이 사이틀 서버가 여기 있었다고 합니다. 좀 헷갈리시죠? 위치는 독일이다. 위치는 독일인데 여기 서버가 들어간다.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회사가 운영을 하는 서버가 이제 그 서버로 이 모든 것이 운영이 되는데 여기에 이게 들어간 게 사이틀이라는 회사의 사이틀 서버가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틀 서버는 어떤 역할을 했냐? 요렇게 이렇게 상호 전달 역할을 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앞부분을 좀 보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투표를 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이걸 보시면은 우리가 투표를 합니다. 근데 투표를 하는데 우리가 이거 직접 투표를 해서 데이터가 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도 있나 봅니다. 이제 오프라인 투표나 뭐 사전 투표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뭐 장애인 투표나 여러 가지 뭐 다양한 다른 케이스들이 있나 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런 투표를 이제 또 대행하는 그런 회사가 있나 봅니다. 뭐 특수 직군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다양한 뭔가 있겠죠. 아니면 뭐 예를 들면은 외국에서 투표하는 거면은 외국인이 투표하는 것을 또 아웃소싱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다른 투표장 이건 아닙니다. 다른 투표를 하고 있는 이 투표 회사의 내용이 또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또 다른 뭐 기타 등등의 어떤 이제 또 투표가 올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두 개의 회사에 대해서는 보안이 아주 취약하거나 보안이 아예 없었답니다. 그 뭐 예를 들면 암호가 1, 2, 3, 4라고 한다든지 암호가 이미 공개가 됐다든지 암호를 막 몰라야 될 사람들이 전직 직원들이 다 아는 그런 암호들 이런 식으로 아주 취약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투표 장소에서도 이미 가짜 서명, 사전 투표 얘기하는 거겠죠. 부정 양식, 부정 QR코드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서 이제 먼저 이 데이터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데이터들이 쭉 모이는데 여기 중앙 집계가 됩니다. 근데 이거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건 DNI 보고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DNI 보고서에 포함이 된 건지 그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DNI 보고서에 들어갔던 내용은 이제 텍사스 보고서라든지
다른 이제 그 추가 보고서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앙 집계가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투표장이 어떤 그 중앙 집계하는 뭐 서버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집계를 우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구성이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투표장의 어떤 그 유권자 역할이 있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여기서는 이제 단순하게 그 어떤 사람이 투표를 했다 여부하고 그 표가 이 사람은 누구를 찍었다라는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쭉 됩니다. 표로. 물론 이 표하고 이 표는 연결이 되면 안 되죠. 누가 누구 찍었는지 알면 안 되니까 비밀 투표니까. 그렇지만 뭐 어쨌든 우리는 이게 다 연결됐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부정 투표를 했으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조작용 데이터베이스가 따로 있고 집계용 데이터베이스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문제인 거거든요. 조작용이 있고 집계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계한 그 데이터베이스는 제대로 된 조작이 되지 않은 제대로 된 이 데이터는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간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어디인지 좀 설명이 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요 단어하고 에어갭 미스테리의 약자인지 모르겠는데 이 단어 혹시 아시는 분하고 이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는 분, 이 두 가지를 아시는 분은 좀 채팅창에 놔주시면 좋겠네요. 저도 이게 완벽하게 해석은 좀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이 또 이것도 좀 잘 모르겠어요. 사이트 서버라든지 28개의 주에 뭐 서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산이 돼서 데이터가 갔다가 결국 이것이 가다가 중간에 조작용 사이트 서버하고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조작이 된 거죠. 이 중간의 구간에서 어떤 이제 이 조작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기 이 사이트 서버, 이 사이트 서버하고 완전히 하나로 묶여 갔을 수도 있고요. 그 전에 이거 잠깐 설명을 드릴게. 여기 실질적으로 투표가 되지 않은 표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네요. 표 스네치라는 어떤 그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모아옵니다. 데이터를 모아오는데 이 데이터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워가지고 옷을 잠깐 벗을게요. 네,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수집기가 있는데 어떤 데이터를 가져오냐면 선거 사무실에서 인증서를 가져온답니다. 그러니까 인증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이해하기 쉽게 공인인증서 이런 거 아시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인증서를 가져온 것으로 설명을 했는데 자격증명이라고 합니다. 공인인증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가져왔다고 합니다. 싹 수집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투표를 했다, 이 사람은 투표를 안 했다 라고 증명을 할 수 있는 나를 이제 증명하는 전자적인 보이지 않는 어떤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예를 들면은 나는 신분증을 복사해 준 적이 없는데 얘들은 다 신분증 복사해서 가져간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투표한 내역, 누구는 투표했다. 근데 이 사람 누구다. 라는 걸 가지고 가져온 거죠. 가져와서 이 사람은 누구를 찍었다는 정보만 더해지면 실질적인 표가 추가가 되는 거죠. 표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과 마찬가지였고 이 미국 대선에서도 이번에는 역대급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사전투표도 그렇지만 사전투표가 상당히 더 많았죠. 그리고 그 투표가 정말 역대적으로 정말 상당히 이때까지 추세는 한국도 마찬가지 계속 이제 그 투표율은 줄거든요. 갑자기 확 올라간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나라랑 똑같은지 코로나 때문에 투표율이 올라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요거 밑에 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해석이 정확하게 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여기 그 정기심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외형적으로 보이는 그리고 기록이 되는 그런 어떤 조작이 안 되는 것으로 발표를 하는 그런 데이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기심사라는 그 전 단계의 조작용 데이터베이스가 같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정기심사로 쪽으로 데이터가 이제 들어갈 때는 조작용 데이터베이스와 실질적인 데이터, 집계 데이터베이스는 각각 따로지만 합한 것이 이 정기심사라는 쪽으로 프로세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국민들이 알고 모든 방송사로 결국은 이렇게 쭉 이어가는 거는 이미 이게 조작용 데이터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조작이 된 걸 우리는 보는 거죠. 그럼 표는 어떻게 맞추냐? 이 그 교수님은 표를 확인해 보면 표는 다 안 맞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아마도 이분이 이런 부정선거의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우리도 이제 인천 연수구을 지역을 이제 개표를 재검표를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표 숫자, 뭐 통합당 몇 표, 민주당 몇 표, 이 표 숫자는 맞춰 놓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미국에서도 아마 표를 확인해 보면은 맞을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뭐 미국도 한국의 사례를 보고 이 민주당이 정말 열일을 했으면, 연방 선관위가 열일을 했으면, 열심히 열일을 했으면 뭐 표 맞췄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이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선배로서, 부정선거의 선배로서 이렇게 미국에 조언을 해드립니다. 어쨌든 이 정기심사라는 거에 대해 설명을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판결 투표, 이거는 전적으로 운영자 쪽은 악의적인 행위에 조작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작이 오른쪽으로 들어왔다가 일로 이제 아마존이 운영하는 사이트, 독일 사이트 서버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이쪽으로 타고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작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악의적인 행위에 조작하는 얼마든지 바뀐다. 그리고 수많은 투표용지가 이곳으로 전달되었다. 실질적인 부정투표도 같이 들어왔다는 거죠, 이쪽으로. 그리고 오프 사이트로,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인 온라인 사이트는 이제 인터넷인 거고요. 오프 사이트는 이제 실질적인 그 투표 장소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투표 장소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조작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걸 조작하는 곳을 오프 사이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은 예를 들면 임시사무소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조작을 하긴 은밀하게 조작을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사람이 들어가서 이 조작을, 여기는 몇 표 추가시켜, 여기는 몇 표만, 뭐 몇 퍼센트만 추가하면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조작을 하는 곳이 바로 실질적으로 사람이 있는 곳이 오프 사이트입니다. 거기에 엑셀 시트로 다운로드를 한 다음에, 왜 다운로드를 하냐? 조작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얼만큼 지고 있는지를 일단 엑셀로 본다는 겁니다. 엑셀로 조작을 하는 건 아니에요. 엑셀로 보는 거예요. 확인을. 엑셀 데이터 형식으로 해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야, 이거 몇 퍼센트만 올리면 되겠는데? 몇 퍼센트만 올리면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걸로 할 수 있겠어. 그럼 언제 조작을 들어갈까요? 한 새벽쯤에 해. 티 안 나게. 아니면은 여기는 좀 미리 시작하는 게 더 티가 안 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조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조작을 한 다음에 다시 보내는 겁니다. 어떤 루트로? 이런 이 악의적인 접근 활동으로. 그러니까 여기를 현재로서는 전체적인 배우는 중국으로 보지만, 현재로서는 이 실질적인 실질적인 오프 사이트는 한국은 중국일 수도 있겠죠. 중국일 수 있겠는데 임시사무소가 가장 좀 의심스럽고, 지금 이 미국 대선에서는 어디로 보고 있냐면 이탈리아로 보고 있습니다. 이 오프 사이트가 이탈리아인 거죠. 이탈리아에 그럼 누가 갔냐? 그러니까 서버는 독일에 있는데 왜 독일에서 안 했죠? 여러분, 서버하고는 조작하는 곳은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 여러분들이 네이버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네이버 서버에 가까운 곳에서 살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서비스하는 그 서버 옆에서 살고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인터넷만 되면은 이 그 서버에 접속해서 유튜브도 보고 뉴스도 보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같은 지역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탈리아가 아니라 오바마 그냥 자기 집에서 해도 되잖아. 왜 멀리 힘들게 이탈리아까지 가서 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까 보셨죠? 미국은요, 모든 트래픽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트래픽이 쫙 모였잖아요. 그 미국으로 모였고 쫙 퍼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오바마가 자기 집에서 조작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세계로 뻗쳐나가지 않아요. 세계로 뻗쳐나가는 게 아니라 미국 안에 있는 그 IP, 추적된 IP가 쭉 모여가지고 오바마 집으로 가요. 그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엄청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개입한 그 국가들, 다 크든 적든 다 연관이 있습니다. 부정선거 다 공범들이에요. 완벽한 공범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건 이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밝혀내겠죠. 일봤다 중국, 그 다음 뭐 러시아도 있고 한데, 러시아는 조용히 그냥, 입 닫고 있는 걸로 봐서, 제발 봐달라고 손 싹싹 비는 그다음 모양새인데, 예. 어쨌든,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조작이 힘든 겁니다. 그러면 이탈리아에서 했죠? 이탈리아에서 왜 이탈리아에서 했냐? 이탈리아에는 그런 협조가 잘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외국으로 IP를 이제 조작해서 조작 데이터를 이제 날리는데, 그러니까 메인 헤드쿼터 역할을 이 오프사이트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외국으로의 IP 추적을 별로 안 하는 곳 몇 가지 주제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미국이 지금 막 트래픽 다 조사하잖아요. 그날 어떻게 쫙 다 퍼졌다기보다 이제 공격 집중이 된 건데, 그걸 확인을 했잖아요. 확인을 했는데, 그런 확인을 하는, 모니터링 장비가 없는 나라. 조금 후진 나라? 잘 모르겠습니다. IT 보안이 잘 안 되는 나라? 아니면 IT 보안 장비가 있는데, 정부나 어떤 그 고위급의 어떤 지원을 통해서 그런 어떤 그 IT 쪽 분석을 무력화할 수 있는 나라. 그래서 이제 이 이탈리아에서도 부정선거 폭로를 이탈리아의 그 IT 전문가가 했거든요. 그 IT 전문가가 한 얘기는 대법원도 개입이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탈리아의 대법원. 예, 그런 걸 이제 놓고 볼 때도 오바마가 직접 조작을 하려고 했던 그 국가는 다분히 어떤 IT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 감시가 적다든지, 뭔가 모의를 할 수 있는, 뭔가 이제 오바마와 뭔가 좀 죽이 맞는, 민주당과 상당히 이제 죽이 맞는 그런 나라여야 된다. 혹은 중국과 좀 친한 나라여야 된다. 근데 좀 이상하죠? 이탈리아가 중국하고 상당히 요즘 교류가 많다. 그리고 특히 좀 재밌는 게 우한폐렴, 중국 바이러스라고 하기도 하죠. 이게 가장 많이 먼저 빨리 걸린 데가 이탈리아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이탈리아 하면은 이제 뭐 당연히 유럽의 한 국가라고 생각하는데, 이탈리아에 중국인이 그렇게 많답니다. 네. 제2의 차이나타운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유럽의 차이나타운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많고, 그리고 그 이유가, 이거 좀 다른 얘기, 너무 좀 격까지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 이유가 이탈리아에서 중국인들 기술자들이 막 들어가서 이탈리아의 그 공예품, 가방이라든지, 구두라든지, 이런 어떤 그 유명 그 제품 있더라. 여자들 사치품, 이런 그 기술들을 익혀와가지고 중국에 다 그 기술들을 다 설계도나 이런 그런 기본적인 그 자료들이 있겠죠. 그걸 싹 빼와가지고 중국에서 열심히 짝퉁을 만든답니다. 그래서 중국의 짝퉁 기술들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탈리아를 통해서, 이탈리아에서 도와줬는지, 중국은 이탈리아에서 도와준 건 아닌데 중국이 이제 그걸 이제 몰래 속여서 훔쳐간 건지, 미국에서 했던 것처럼 해킹 칩을 서버에 심어놨는지 그거 모르겠어요. 어쨌든 상당히 싼 짝퉁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그것도 고업 퀄리티의, 하이 퀄리티의 이제 짝퉁이 나오는 게 아마도 이탈리아에 중국인들이 많이 넘어가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이탈리아가 상당히 지금 유럽에 아주 공공이 적이 되고 있어요. 중국 때문에. 어쨌든 이제 격가지 얘기는 줄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조금 해보자면, 조작은 중국이 배우다. 중국이 배우고, 그리고 이 조작은 서버는 독일에 있었다. 그리고 서버는 독일에 있었지만 조작은 이탈리아에서 했다. 이탈리아에서 오바마가 했다. 오바마와 이제 그 부대들이 있겠죠. 바이든도 있었으려나. 어쨌든 오바마가 했다. 예. 이번 거 얘기예요. 이번 트럼프와 바이든과 트럼프 이 대선의 조작을 오바마가 이탈리아에 건너가서 했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법무부가 개입이 되었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정리가 되시나요? 이해가 좀 안 되는 거는 이제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이 데이터가 조작이 이미 된 데이터가 여기로 바로 가는데, 여기 에디슨 RES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모르겠는데 이런 데로 일단 갔다가 그 다음에 AP 연합으로 간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뭐 AP 연합인지 뭐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결정 부서가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 들어온 데이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언론으로 가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요즘도 민경욱 후보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방송국에서 나온 그 데이터가 선관위에서 집계한 데이터와 달랐다. 뭐 일부는 밀집 나오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의혹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언론사가 지금 잘못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언론사도 이제 예를 들면 그 사전투표에 대한 언론조사나 아니면은 그 현장 출구조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담합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언론사가 이제 발표를 할 때 어떤 데이터를 받아요. 데이터를 받은 걸 그대로 그냥 화면에 뿌려줍니다. 방송사의 서버가 따로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방송사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TV 방송 캡처한 것 중에서 뭐 ABC도 마찬가지고 뭐 다 동시에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이 그 특정 지역에서 표가 확 올라가거나 뭐 뒤집어지거나 뭐 표를 바꾸거나 이런 조작된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동시에 똑같은 시간에 다른 방송국의 데이터를 보면 조작된 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표 작업을 숫자를 보내주는 것에 대해서만큼 거기에서만큼은 그 방송국이 그 공범은 아닙니다. 그것만 딱 그것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방송국에서 나온 데이터가 순간에 바뀐 게 그럼 어디서 잘못된 거냐? 방송국에서 잘못한 게 아니고, 물론 언론이 뭘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이 언론도 다 나쁜 놈들인데 숫자가 확 뒤바뀔 때 이걸 방송국에다가 뭐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방송국에 추궁을 할 수는 있겠죠. 야, 니들 왜 그랬어? 우리는요 사실 여기에서 조작된 걸 그냥 가져온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또 추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사실 이게 방송국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물어볼 필요는 없을 겁니다. 방송국에서 하지 않았고 이 상위에서 한 겁니다. 근데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봤을 때는 중앙 집계에서 했었을지 아니면 이제 여기 정기 심사가 된 다음에 중간에 사이트 서버에서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전 단계에서 조작을 다 끝냈다. 그리고 방송국은 그냥 불러주는 대로 읊어버린 것 잘못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따로 어떤 서버가 있어요. 이것도 서버를 지칭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서버는 그걸 얘기합니다. 그 뭐지? 그 개표 관련 서버, 개표의 상황을 전달해주는 서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서버가 이제 한국에 있어서는 웹서버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선관위 웹서버, 선관위 홈페이지 서버, 이 서버가 이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일단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런 게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전반적으로 쭉 설명이 된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일단 중국이 배우고 여기서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것이 오프라인으로도 쭉 이루어졌고 온라인으로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이루어졌고 조작은 이탈리아에서 들어와가지고 독일을 거쳐서 이렇게 조작이 됐다. 그 서버 자체가 또 독일에 있었다. 사이트 서버가. 그리고 클리어티인가? 이 클리어티라고 하는 또 다른 또 서버가 있다고 하는데 뭐 조작은 동시에 됐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어떤 이게 뭘 아마 뭐 투표나 개표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나가서 중간에 이런 식으로 조작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를 중계를 해주는 개표에 관련된 중계를 해주는 서버를 통해서 결국 방송사 그리고 언론에 발표가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하죠? 네. 조작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저도 이걸 했는데
한국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게 조작이 안 됐다면 역추적을 해보니까 220만 표의 조작이 있었다 하면서 제가 이제 조작되기 전에 이 내용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보여드리면서 220만 표 추정을 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이제 그 뭐랄까 이 데이터가 방대해서 좀 제대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은 우편 투표, 관외 사전 투표에 대해서는 이게 데이터를 안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봐야겠습니다만 제가 추정한 것은 어쨌든 220만 표. 만약에 우편 투표가 포함이 안 된 거라고 하면 저기 우편 투표가 얼마였죠? 우편 투표가 280만 표였나요? 270만 표였나? 270, 80만 표 중에서 110만 표 정도 조작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수신자가 뭐 엉망이라든지 경로가 엉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표를 받는 사람이 선관위 직원의 친척이었다든지 중국인들 같은 이상한 이름이었다든지 별 희한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합해보면 아마도 뭐 300만 표, 330만 표 정도 이렇게 조작을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되돌려 볼 수 있거든요. 되돌려 봤더니 한 40석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양당 간의 차이로 보면 80석 차이가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조작입니다.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역계산을 했습니다. 역계산을 했더니 이런 결과들이 나오더라고요. 자, 보세요. 여기는 원래 그 TV에서 발표된 우리는 그 일반인들은 이게 진짜 투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들은 알고 있죠. 이게 조작된 겁니다. 이게 조작된 거, 앞에 있는 게 조작된 거, 투표수, 그리고 퍼센트, 그리고 왼쪽 거 요거 두 칸은 트럼프 거, 오른쪽 두 칸은 바이든 거. 그리고 이거는 옆에 거는 오차 같은데요. 그 다음 거는 이제 뭐냐면은 조작된 투표의 예상치입니다. 다양한 어떤 그 조작 방법에 대해서 유출을 한 거죠. 투표가 뭐 바뀐 거, 이런 걸 바뀐 거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것을 봤더니 근데 제가 분석한 거랑 너무 똑같은데 제가 분석한 걸 참고하셨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 것이 바로 트럼프의 승리로 나옵니다. 자, 근데 이거 보세요. 이게 8% 조작한 거예요. 근데 이 퍼센트 조작이 왜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똑같았죠. 똑같이 뭐 25% 서울 경기 지역은 다 25%로 그러니까 이쪽으로 민주당이 12% 늘어나 12.5% 정확하게 민주당이 12.5% 늘어나고 통합당이 12.5% 떨어지고 합치니까 25%다 25%가 딱 똑같이 나왔어요. 미국도 똑같이 이렇게 8.3% 여기가 아마 조지아 지역이 한국으로 치면은 종로였나 봐요. 우리나라에서도 종로는 좀 조작을 심하게 했거든요. 종로 외의 다른 지역은 똑같이 동일하게 25% 조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조금 꼭 이겼어야 됐다든지 아니면 바이든 표가 안 나와도 이미 안 나왔지만 좀 너무 안 나온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여기만 좀 다르고요. 나머지 다 똑같이 8% 조작을 했다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53대 45 이겼죠. 조지아주 53대 45 이겼습니다. 펜실베니아 52대 46 이겼습니다. 압도적인 차이로 이겼습니다. 자, 미시간주 51대 46 이것도 이겼죠. 그 다음에 위스콘신 52대 45 53이죠 거의. 그 다음에 애리조나 53대 45 그리고 네바다주 51대 46 압도적인 차이로 이겼습니다. 압도적인 차이로 이겼는데 어떻게 이긴 걸로 조작하지? 압도적인 차이를 조작해서 이기려다 보니까 압도적으로 많은 표로 조작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8% 조작, 무려 8% 조작. 근데 한국에는 물론 이제 한국에는 사전 당일 합치면은 이제 조금 희석이 될 겁니다만 그래도 한국에는 사전 당일을 희석시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죠? 25% 조작이니까 한 10%? 네, 10% 정도는 티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보다 미국이 조작은 덜 했어요. 근데 왜 한국 사람들은 이 조작을 모르는지 이해가 안 되겠습니다. 미국인들은 이런 식으로 지금 조작이 8%인데도 조작이 찾아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한국보다는 조작이 덜 됐어요. 그런데도 한국은 정말 너무 정말 너무 심하게 했기 때문에 한국보다 조작이 덜 된 거지만 그래도 엄청난 조작입니다. 8%는. 근데 왜 이렇게 엄청난 8%의 조작을 했냐? 그 이유는 엄청나게 민주당 지지율이 낮은 거예요. 현재. 민심이 이미 떠났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아니다 싶어. 왠지 아닌 것 같아. 우리나라도 느꼈잖아요. 왠지 아닌 것 같은데? 왠지 찝찝한데? 이상하다. 비례는 이겼는데, 지역구는 진리가 있나? 또 이런 것도,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똑같아. 미국도 똑같은 게, 상원 의원 투표나, 이런 식으로 다른 어떤 의회에 갔는데, 다른 지역 의회의 투표, 선거. 이런 거는 공화당이 이긴 게 또 많아요. 근데 또 바이든을 찍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똑같은 게 비례는 이겼는데 지역구는 진. 이런 똑같은 증상들이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러지? 8%나 조작했으니까. 왜 이렇게 8%나 조작했냐? 이미 질린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가 정책을 잘 펼친 것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죠. 왜? 여론 조작도 같이 하니까. 여론 조작도 같이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제가 이런 또 팁을 또 드립니다. 미국에서 부정선거를 하실 때 만약에 이번에 트럼프가 이제 재집권을 해서 뭐 재집권을 안 한다 하더라도 재임을 안 한다 하더라도 부정선거는 끝까지 파주세요. 예, 이거는 부탁드리는 건데 재임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부정선거를 팔 때 수사를 한다고 하면 대법원의 뭐 허가를 받든지 뭐 압수수색을 하든지 수사를 하게 되면 여론조사 기관을 분명히 수사해야 됩니다.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미 바이든이 많이 나온 걸로 여론 조작을 많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진짜 트럼프는 안 되는 것인가 하는 비관적인 어떤 이런 심리적인 공격이 들어온 다음에 실질적인 결과도 조작이 되어야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좀 덜 하거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미국의 부정선거팀에 네, 국제선거조사단으로서, 왜냐하면 이제 국제선거조사단이라는 게 외국인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국제선거조사단이고 미국이 봤을 때는 다른 나라인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국제선거조사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우리 부정선거를 밝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정선거 한국에 있는 부정선거조사단이 조언을 해드립니다. 여론조사기관이 부정선거와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네, 그 조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경합주 조지아, 펜실베니아, 미시건, 위스콘신, 애리조나, 네바다 완벽하게 트럼프의 압승이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카운티별 조작 방법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트럼프가 이긴 지역에 대해서 못 이긴 지역도 있습니다. 일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작했는지, 그리고 몇 표 차이로 이겼는지,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펜실베니아 여러분 관심이 참 많은 지역이죠. 여기가 원래 약간 민주당의 이제 근소한 우세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이제 잘하다 보니까 트럼프 뽑을 때도 약간 근소차로 트럼프가 이겼었던 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지역에서 35만 표에서 50만 표로 추정이 됩니다. 이 정도로 이겼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카운티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그리고 여기 기타 또 있고요. 밑에는 프랭클린 이런 지역도 있고 이런 카운티들이 있는데 여기 위에 있는 카운티는 어떤 카운티냐? 가짜 우편 투표로 조작이 된 카운티를 보고 있습니다. 네. 위에 있는 3개 카운티는 뭐냐? 물론 그 경합주에서도 또 주로 인구들이 많이 사는데 대도시 지역, 이게 보시면 조금 도시가 큰 될 겁니다. 대도시 지역을 조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도시 지역, 여기 있는 6개가 다 대도시 지역일 거예요. 아마 보면 대도시 지역에서 부정선거를 저지르는데 위에 있는 것들은 우편투표로 조작한 거고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도미니언 장비를 가지고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사이트 서버랑 같이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세트가 돼서 이 6개 카운트에서 주로 조작이 이루어졌고 조작한 표는 그러니까 조작한 표가 아니라 이긴 표죠. 트럼프가 35만 표에서 50만 표로 이겼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지지율 지도가 있잖아요. 민주당 우세냐, 공화당 우세냐 지역 있잖아요. 이게 여기 펜실베니아는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으로 나와야 정상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색깔이 바뀌어야 됩니다. 펜실베니아는 이런 식으로 어떤 여러분 다 선거 시스템 아시죠? 펜실베니아가 전체적으로 공화당 우세면 펜실베니아 1개의 지역 카운티가 이제 민주당 우세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빨간색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빨간색으로 다 가는 겁니다. 얼마 차이로? 35만에서 50만 차이로. 이런 식으로 쭉 다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위스콘신에서는 15만에서 25만, 미시간에서는 5만에서 35만, 25만에서 35만, 조지아주에서는 25만에서 40만의 차이로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바이든을 이긴 거예요. 애리조나에서는 17만에서 27만, 네바다에서는 7만 5천 혹은 12만 5천원 이 사이. 약간의 이제 어쨌든 추정치입니다. 이 추정치를 정확하게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쁜 놈들 다 잡아들이면 정확한 추정치가 아니라 정확한 숫자, 조작된 숫자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위에랑 밑에 게 중복이 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클락이라는 카운티에서 우편 투표도 조작했고 이제 인터넷을 통한 해킹 공격, 그러니까 이제 도미니언 장비의 조작도 같이 된 겁니다. 보세요. 그리고 밑에 지역은 좀 이제 크게 많이 조작은 안 된 지역으로 보입니다. 뭐 많이 안 된 지역도 또 12%도 있네요. 자, 보시면은 이게 미네소타 지역, 그리고 미네소타 지역은 약간 근소한 차이로 이긴 걸로 추정이 되고요. 플로리다도 약간 근소한 차이로 이긴 것 같아요.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는 조금 약간 더 많네요. 6% 8% 정도. 텍사스도 11에서 14%로 지금 트럼프가 이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 지역에서는 우편 투표 조작이 없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카운티에 대해서는 또 도미니언 정비 조작은 있었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뉴멕시코하고 버지니아 이 두 개의 주에 대해서는 거의 박빙이어서 실질적으로 이겼는지 졌는지의 판단이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지금 번역이 매끄럽지 않아 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 분석할 수 있는 최대한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혹시 잘못된 내용 같아 보이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해 주시면 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 공산당의 도미니언 투표기 자금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자금 흐름 이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가. 하지만 간단하게 한번 쭉 훑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UBS 증권이라고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그 로고는 안 보여드렸는데 로고를 이제 카피한 거 깜빡했는데 UBS 증권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뉴욕에서 뭐 UBS 뭐 시큐리티즈하고 뭐 그리고 베이징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리고 UBS 시큐리티즈라는 곳은 역사적으로 스위스 투자은행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오는데 어쨌든 베이징의 예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진이라고 진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예징이라는 사람이 이사회 회장이라는 겁니다. UBS 베이징의 이사회 회장이고 오랫동안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오랫동안 관계를 가졌는데 이것을 좀 숨기기 위해서 12월 1일 날 사임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뭔가 좀 이제 사전에 관계가 있었는데 좀 티를 덜 내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바지 사장 교체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 인민 사무총장 이 사람도 전무고 그리고 이 사람도 이제 중국 이름인가 봐요. 펀드 운영 책임자 그리고 리우 희한한 이름인데 이 사람은 또 프랑스 시민권을 또 땄나 봐요. 이름은 중국인인데 뉴욕과 베이징 위원회 모두 이제 관여가 돼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런 식으로 중국 이사회 구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분이 캡처를 미리 해놨나 봐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게 12월 9일 날 삭제가 됐답니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삭제가 됐나? 어찌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게 있고요. 중국 투자은행 UBS 시큐리티의 지분을 이제 스위스 투자은행에서 또 그 UBS 시큐리티지에서 그 지분을 24.99%를 소유했다고 합니다. 25%를 넘기면 안 되는 뭔가 있나 봐요. 뭐 감사든지 아니면 뭐 회계 보고라든지 뭐 이런 게 뭐 있나 본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25%를 넘기지 않은 거의 이 2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사실상 중국 거네요. 중국 투자를 은행한 중국 투자의 투자은행이 거의 25% 소유하고 중국 정부는 이 75%를 소유하고 있다. 야, 이거는 완전히 그냥 중국 소유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일부만 어떤 그냥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참여한 것처럼 마치 외국에 있는 일부는 뭐 프랑스 시민이 포함되어 있기도 한데 어쨌든 뭐 중국 사람 이렇게 투자를 한 것처럼 이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중국 사람이죠. 보이는데 어쨌든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소유다. 여기 보시면은 베이징 뭐라고 되어 있는 식으로 국가 자산으로 되어 있고 전체적인 이제 소유자는 이런 것 같습니다. UBS는 이제 위에서 설명드린 게 이제 UBS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도 포함이 안 되는 건가? 포함된 거 이게 위에 거네. 이게 위에 거 이제 UBS고 광동통신그룹 이름도 이제 중국스러운데 중국 뭐 통신사겠죠? 중국 이건 뭐야? 국유기업 어쨌든 국유기업입니다. 국무원 소속의 국유기업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도미니언 투표기를 만든 이 회사 이 도미니언 장비는 누가 만든 거다? 중국이 만든 거다. 그리고 또 다음 보시면은 자금 추적을 했는데요. 이건 제가 사실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UBS 마크 여기 있네요. 열쇠가 3개가 이렇게 교차된 이게 UBS 마크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스마트매틱을 이제 돈을 상당히 직전에 많이 됐고 이것도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릴게요. 다음 페이지에 있나? 다음 페이지에 있네요. 스마트매틱으로 돈을 엄청나게 보냈고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뭐 UBS랑 뭐 쭉 연결이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머리가 뭐 아파가지고 저도 뭐 경제적인 부분, 뭐 주식, 뭐 보유 이런 거, 일단 그리고 주주들의 어떤 뭐 정책 결정권 이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연결이 됐다. 뭐 전문가분들은 이걸 보고 이제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깐만요. 제가 이거 설명할 때 제가 글자를 가렸네요. 죄송합니다. 요런 글자들이 있었어요. 요런 글자들이 있었는데, 요거 설명할 때도 가렸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조금 요렇게 왔다 갔다 번갈아 가면서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요런 식으로 됐던 거죠. 이렇게. PPT는 공개를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공개 링크에 계속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공개 링크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금을 추적을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스마트매틱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마지막에 엄청난 대량의 투자를 한 게 스마트매틱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과 연관이 많다. 그리고 재밌는 게 베네수엘라랑 연관이 많습니다. 베네수엘라 하면 딱 생각나는 게 거지 국가잖아요. 쓰레기 뒤져먹는 국가.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또 한 10몇 년 전에는 세계 최고의 국가였다. 그러니까 그 국가의 개인당 소득률을 봤을 때는 상당히 높은 국가였는데 순식간에 망한 나라죠. 뭐 때문에? 부정선거 때문에. 부정선거가 출발된 게 바로 이 베네수엘라입니다. 이거 저도 몰랐어요. 이거 보고 알았는데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이 만든 게 바로 스마트매틱이라는 부정선거 전문 회사입니다. 컴퓨터 회사죠. 대단하죠. 그러니까 독재를 하려면 뭘 하면 된다? 부정선거 쪽 투자를 하면 된다. 부정선거 쪽 기업을 만들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통령은 이 사람이고요. 이름도 모르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차베스에 대한 리콜 투표를 피하기 위해서 베네수엘라 선거에 처음에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리콜 투표가 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부정선거를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1년 뒤에 2004년부터 부정선거를 드디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리콜은 재투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약간의 번거로운 수작업을 들어갔는데 지금부터는 약간 조금 세련되게 하기 위해서 이때는 베네수엘라가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도 좋은 컴퓨터를 썼을 거고 나라가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IT 쪽 이제 이런 선구자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을 초기에 개발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건 재투표 같아요. 확실하게 모르겠네. 보궐투표라고 하나요? 네, 모르겠네요. 그냥 재투표를 하겠습니다. 선거 사기에 처음으로 2004년도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게, 미국이 이제 이걸 인수를 합니다. 미국이 이제 인수를 하는데, 미국의 어디에서 인수를 했을까요? 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민주당하고 관련이 있으리라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2007년에는 어떤 그 검토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그 회사가 불법적인 소프트웨어 공유나 아니면 IP를 가지고 조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비경쟁은 이제 독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번역이 좀 매끄럽지 않아가지고 독점에 대한 어떤 그런 조사를 하는 기관이 있나 봐요. 이걸 피하기 위해서 뭘 팔아버린답니다. 그 내부에 이제 어떤 큰 기업은 일부의 작은 소규모 회사들이 여러 개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일부 일부 안에 내부 작은 회사나 아니면 어떤 부서나 아니면 이거 어떤 프로그램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걸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조작, 그 이제 속임수죠.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SVH 홀딩스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ESS 있고 뭐 좀 나오는데 여기 오바마라는 게 나옵니다. 오바마는 전자투표에 대한 어떤 그 검토를 중단한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했어야 될 이 부정선거에 사용될 수도 있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검토를 거쳐야 되는데 그 검토를 일부러 중단을 시킨 겁니다. 이런 것도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스마트매틱이 드디어 베네수엘라에만 쓰는 게 아니라 실험적으로 필리핀 선거에 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네수엘라에 있던 그 시스템이 다른 외국에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조작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아직 실험을 못 해봤거든요. 성급하게 미국 걸 바로 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한번 실험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중국이 이번에 한국이 먼저 실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실험해온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필리핀 부정선거에 이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되는데 재미있게도 2010년에 민주당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우려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예. 야, 이런 좀 약간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에도 이번 부정선거에 이번 선거는 부정선거다라고 이야기한 민주당 의원이 있습니다. 이게 인천 쪽인 것 같은데 인천 쪽 어디에 어떤 여자 초선 의원 누가 있어요. 예, 누가 있는데 너무 억울한 거야. 몇 표 차이로 진 거라 가지고 그래서 재검표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얼른 그 다음날 번복을 했습니다. 아, 사실은 나는 이제 투표 결과에 승복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갑자기 말을 바꾸는데 아마 부정선거임을 알고 있는 미국의 어떤 그 고위급 그 의원들이 야, 너 입 닥치고 있어. 너 잘못하다가는 일루미나티에 모가지 날아가.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싶은 그런 추정이 됩니다만 예, 어쨌든 민주당에서 먼저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의혹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뭐 한국도 마찬가지죠. 2002년도쯤부터 선거에 대한 이제 재판이 소제기가 많이 됐다고 합니다. 고소 고발이 많이 이어졌다고 하는데 거기도 미국도 아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생각하고 그냥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일단 어느 정도 외국에 대해서 테스트를 좀 진행했나 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드디어 여기서 중국이 나옵니다. 그 전에는 중국이 없어요. 그러니까 2014년부터 적극적으로 2014년 말쯤부터 중국이 이제 투자를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004년 후엔 2018년 7월달 인수를 합니다. 스테이플 스트리트라고 하는데요. 이건 뭔지 잘 모르겠네요. 도미니언을 인수를 합니다. 네.
이 두 가지를 다 인수한 거네요. 네. 이 두 가지를 다 인수를 했다. 근데 도미니언이 좀 핵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SVHS라는 홀딩스라는 거하고 이제 연관이 그쪽에서 이제 그 지분을 갖고 있었나 본데 도미니언을 이제 그 인수를 합니다. 스마트매틱이요. 전체는 지금 스마트매틱 연식이에요. 그 연역이에요. 그래서 2020년 9월 드디어 이제 올해 작년 9월에 마두로의 출발을 논의합니다. 마두로에 대한 부정선거도 이제 했나 봐요. 그래서 이것의 주인공일 것입니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네요. 로드리게스, 현재 베네수엘라의 부통령 선거를 했나 봐요. 이게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2020년 9월 달에 부통령에 관련된 선거를 했는데 아마 여기서 이제 마두로 조작을 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베네수엘라는 끝까지 연결이 되어 있네요. 상당히 미국을 싫어하는 반미국가답습니다. 네, 이거 뭐죠? 뭐 경찰에 의해 살해되렸다. 이거 약간 다른 곁가지 이야기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마지막으로 2020년 10월 8일 날, 이 중국이, 선거 몇 주 전에 4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스테이플 스트리트라는 것이 이제 스마트매틱이, 인수를 한 이제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스마트매틱에 투자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 스테이플 스트리트에 4억을 투자했다. 그러니까 아까 지분율을 놓고 봤을 때도, 그러니까 지분을 놓고 봤을 때도 거의 다 그냥 다 중국 거잖아요. 중국의 통째로 산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그 봐집니다. 저희 스마트매틱의 연역을 봤는데 스마트매틱은 뭐다? 아까 이제 이 그 도표에서도 봤지만 전체적인 이 도미니언 선거 시스템에서 이 도미니언은 현지에 있는 투표하는 투표기입니다. 이 투표기가 있는데 이 투표기를 조작을 하는 마치 이제 브레인 같은 역할을 하는 그 브레인 같은 역할을 하는 어떤 그 서버다. 서버를 만드는 그 서버와 그 서버를 만드는 회사를 통칭을 한 겁니다. 사실 제대로 된 몸통은 스마트매틱이라는 거죠. 큰 회사 안에 작은 뭐 회사나 부서가 같이 있는 거 이렇게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거의 끝나갑니다만 예상대로 3시간 넘겠네요. 네. 부정선거 시스템의 이제 핵심 이슈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확실한 조사가 필요할 겁니다만 이 교수님이 봤을 때 이렇다. 이것은 더 큰 침략 계획을 위한 중국이 미국을 침략하기 위한 하나의 전술이다. 그러니까 다양한 여러 가지 전술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폭동, 위협, 검열, 약탈 등의 형태는 다르지만 목적이 같은 거의 이 폭동, 위협, 검열, 약탈과 동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에 중국인이 쳐들어와서 폭동을 일으켰다. 중국인이 미국인의 어떤 인터넷이나 개인 사생활 아니면 정부 기관들을 검열했다. 아니면 미국인의 뭘 뺏어갔다. 라고 하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로 전쟁이죠. 똑같다는 겁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똑같은 형태의 어떤 그 전술이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국가 안보 면에서 심각하게 봐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중국은 금융, 돈을 일단 활용을 했고, 그리고 돈을 활용해서 그 다른 부정선거를 이미 해오던 업체들을 다 포섭을 한 겁니다. 중국의 목적을 위해서. 중국의 목적을 위해서 활용되도록 매수를 했고, 매수를 한 것 중에 오바마도 포함되었는지, 아니면 오바마가 중국의 명령을 들은 건지, 아니면은, 중국 외에 일루미나티가 있는 건지, 오바마가 오히려 중국을 컨트롤한 건지, 그것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일루미나티가 진짜로 있고, 그 밑에 중국과 오바마가, 지시한 대로 움직이는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국은 그 금융, 돈 쪽하고 비정부 및 그리고 외국 동맹국들을 활용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의 동맹이라고 봐야 되나? 중국이 실질적인 동맹국은 없는데 중국의 동맹국은
북한과 한국이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왕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탈리아라든지, 약간 이제 뭐, 중국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그런 그 국가들을 활용한 것 같고요. 베네수엘라를 포함해서, 어, 음, 베네수엘라의 투표를 조작을 한 거죠. 이 국가를 완전히 망가뜨린 거죠. 지금 베네수엘라는 돈다발을 이만큼 들고 가서 계란 겨우 한 판을 살 수 있답니다. 이런 식으로 심각한 인플레를 겪고 망해버리고 국민들은 쓰레기를 주워 먹고 거기에 베네수엘라가 여자가 특히 예쁘다고 하는데 그 예쁜 여자들이 외국인들을 위해서 외화를 벌기 위해서 몸을 팔고 있습니다. 그런 비참한 국가가 되는데 왜? 부정선거 때문에. 독재국가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부정선거가 되면 베네수엘라가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나요? 엄청나게 물 마시라고요? 베네수엘라가 그 산유국이에요. 기름만 파면 엄청나게 돈을 버는 나라예요. 그런 이 베네수엘라가 부자 나라가 저렇게까지 망한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기름을 파는 그 기계도 다 비리가 엮여 있어가지고 기계도 다 고장나고 엉망진창이래요. 그런 걸 이제 놓고 보면은 독재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를 알게 되는데, 자, 베네수엘라가 10년이 넘었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뭐 전에도 부정선거가 많이 몇 번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지만 아주 본격적으로 한 게 지금 이번입니다. 근데 4년 만에 우리나라 꽤 망했죠, 지금. 4년, 5년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꽤 망했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를 볼 때 뭐 한 10몇 년 이렇게 좀 지나 한 20년 이렇게 되면은 폭삭 망하는 걸로 봐서 근데 이 문재인이 중국의 지령을 받는지 이 조작의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나라도 그 부정선거 그대로 놔두면 베네수엘라 딱 그쪽 그 꼴이 날 거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네수엘라가 그 반미 친중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러니까 친중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반미는 확실하죠. 반미 정책을 폈고 독재를 했기 때문에 저렇게 거지 나라가 됐다 얘기를 하는데요.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정선거 때문이죠. 부정선거 때문에 저렇게 거지 국가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부정선거를 못 밝히면 거지 국가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영향력을 획득하고 미국을 통제를 했습니다. 미국을 가지고 노는 거죠. 투표로, 선거로. 그리고 이게 정말 심각한 겁니다. 미국 유권자의 의지를 무너뜨린 겁니다. 심리적으로 고립을 시켰어요. 아주 미국의 공화당 지지자들을 외롭게 만들고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자기 편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심리적인 공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글로벌리스트,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을 그러니까 예를 일루미나티도 포함이 되겠죠. 일루미나티의 이런 딥스테이트의 활동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의원들에 대해서 선정을 한 거죠. 그 딥스테이트 말을 잘 들을 것인가 아닌가를 어느 정도 사전에 확인해서 그런 사람들을 인프라로 쓴 겁니다. 딥스테이트의 인프라로. 사람을 그런 인프라로 쓴 거죠. 도구로 쓴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이번 미국 부정선거가 사용이 됐고 이 시스템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해보면 이렇습니다. 이건 전쟁이다. 무슨 전쟁? 바로 21세기의 최첨단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게 미사일이 안 날아오는 거지 핵폭탄 터지는 게 보이지는 않은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핵폭탄 터진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지금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도미니언 장비가 실질적으로 뭐 중국 장비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티를 내면 안 되는데 또 굳이 이렇게 티를 냈어요. 메이드 인 차이나 선명하게 보이죠? 네, 이 도미니언 장비가 이렇게 포장이 돼서 수입을 해 들어왔는데 이 포장에 뭐 메이드 인 차이나가 선명하게 보이는 이 장면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쭉 최종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좀 나가신 분들도 있는데 시청해 주셔서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만 마지막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중국은 국가 안보를 구성하는 이 우리의 선거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통제했다. 마치 그 뭐라 그러죠? 막 조종하는 인형을처럼 완전히 가지고 놀았다 이런 겁니다. 그 이름 뭐더라? 마리오네트처럼 가지고 놀았다. 그리고 전자투표기가 손상됐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 표현이 좀 약간 강하게 표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완전히 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막 조작이 됐다는 거죠. 정확한 투표수를 제공한다고 신뢰할 수가 없다. 전혀 이걸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투표를 실질적으로 세는 오류 방지를 사용해야 된다. 수 개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수 개표로 대통령, 상원의원, 하원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사람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유의할 사항이 있어요. 이건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이건 한국의 사례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투표 용지를 직접 세는 수검표만으로도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미니언 장비에서 투표 용지를 프린트를 하거든요. 프린트를 할 때 QR코드라든지 누구를 찍었는지를 데이터가 같이 나오는데 나온 이 프린터물 자체가 완벽하게 그냥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이제 믿을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투표를 한 것에 대해서 투표를 한 것이 내가 직접으로 확인이 된다. 그러면 괜찮은데 만약에 이걸 QR코드로 쓴 곳이 많다고 하면 QR코드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이제 부정선거를 확인한 이제 그 기술자의 이제 조언은 뭐냐면 투표를 찍는 것마저도 실질적으로 직접 찍어야 됩니다. 이렇게 투표도 직접 투표를 도장으로 찍는 직접 투표를 해야 되고 세는 것도 수개표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수개표만 이게 나오고 있는데요. 투표하는 것도 직접 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 제가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온라인 투표, 컴퓨터를 이용한 투표를 하면서도 조작을 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조작하려고 하면 누구나 조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투표를 하는 것도 직접 도장을 찍는 투표를 해야 된다. 이걸 꼭 사인을 한다면 사인되죠. 분명히 포함한 걸로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분명히 추가로 조언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디어에 의해 보고된 수개표는 실제 수개표가 아니었으며 다 조작된 거죠. 쉽게 결과가 뒤집어졌다. 갑자기 확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국에도 실질적인 증거가 많이 잡혔죠. 이런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최종 결과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인 타이틀로는 해킹 전쟁. 우리는 선거일에 중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좀 이제 재미있는 제목으로 했는데요. 부정선거 보고서 또 이제 조반 퓰리처라는 이 교수님이 쓴 그 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그때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